가중채무자가 450만 명 이상이랍니다.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빚을 여러 곳에서 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연끌한 사람도 있을 거고 비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자영업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빚을 빚으로 돌려 막다 보니 이 지경까지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일 겁니다. 하지만 결과로 봤을 때 그 여러 가지의 빚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되게 어렵게 만들 거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오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잘못이 없다, 문재인 정부만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윤석열과 문재인 정부 이어서 계속된 이제 정책 실패로 된 거다, 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문재인 정부 플러스 윤석열 정부에 이은 이제 연이은 이제 잘못이 크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 뭐 재정 악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해서 이제 많은 빚이 진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고, 윤석열 정부 때 또 이제 부동산 살리기를 계속 지속해서 이어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까지 이렇게 폭등하고 있고, 연끌들, 그러니까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도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뭐 잘못됐다, 아니 악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왔던 거라는 건 두말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뭐 이래저래 지금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서로 뭐 어느 쪽은 악이고 어느 쪽은 선이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대 양당의 여야당의 이제 적대적인 공생관계로 지금의 정부, 이전 정부가 있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부채로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는 이들이 되게 늘어나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추락할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미 IMF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이제 달아주는 게 이제 9월 들어서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걸 좋은 신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제 오고 있다라는 걸로 저는 이제 또 하나의 신호로 이제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뭐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 아니다, 괜찮다, 아직은 지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랄 뿐인 겁니다. 왜겠습니까? 뭐 저는 이제 다소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뭐 그 부정적인 건 다름 아닌 앞으로의 미래가 그렇게 암울하니 좀 대비를 잘 하고 잘 살아내자 라는 의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안 좋게만 얘기하는데 나라 망하라 그러는 거냐, 뭐 그렇게 봐주시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이래저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이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또 힘들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고 하고, 심상치 않죠. 저도 뭐 당장 그걸 이제 피부로 많이 느끼니까요. TMF 사태 이후 대금을 받지 못해서 연쇄적으로 계속 이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도 옆에서 많이 보이고, 또 회사에서 나가라고 얘기해서 공고사직 받고 뭐 직급 강등되고 이제 대놓고 이제 압박을 받는 이들도 주변에 이제 많이 보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건 뭐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치지 않아야 된다, 비치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이들은 네가 그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는 건데 빚을 안 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한편으로 뭐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최소한 빚을 안 지려고 노력하라는 의미인 거지, 무조건 빚지지 말라라는 말을, 빚을 아예 그냥 1도 안 내는 게 낫다, 1도 안 내는 게 필요하다, 뭐 빚 내지 마라, 차라리 그냥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지 마라,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조금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저래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많이 어려운데, 뭐 그래서 부득불
빚을 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마음가짐 자체는 빚내면 죽을 수도 있다. 정말 하층민으로 추락해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막연하게 앞으로 좀 괜찮아질 거다, 뭐 이런 기대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부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괜찮게, 좀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려하자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는 게 참 힘든데, 막막한데, 뭐 어디 하나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국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떡하란 말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저 또한 똑같은 심정이고요. 뭐 저라고 상황이 아주 여유롭고 아주 좋고 그러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뭘 하면 살아야 되나라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의 삶의 이제 방향을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 수모, 뭐 짜증, 뭐 면물감, 창피함,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종종 겪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도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 때도 가끔은 있고요. 뭐 지나온 시간, 뭐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기구하고 참 스펙타클하고 뭐 바람만장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저에게 너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우여곡절 겪은 일이 많다 이렇게도 얘기하실 거겠지만, 제 나이에 이제 제가 겪어왔던 것들이 결국 순탄하진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좀 순탄해졌으면 좋겠다, 무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더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때 20대 후반 때 이제 멍청하게 바보짓 해가지고 찜질방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찜질방 하루 자는데 3,500원이었고 찜질방 하루 자는 게 3,500원이 아까워서, 그 당시엔 제가 오프라인에 대형마트에서 근무할 때라 밤새 이제 물건 지느라느라고 이제 일하고 나면 이제 아침부터 이제 아침에 한 7, 8시부터 한 12시 정도까지 교육실에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참 거짓말 같고 그렇게도 살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나름 그 당시에 또 암담하고 답답하고 고민스러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거짓말처럼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네요.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분명히 지금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니 마음 단단히 먹고 함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좀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지를 잘 좀 궁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괜찮아지고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